네, 안녕하십니까. 문제적 인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적 인간 시리즈 두 번째 주인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십니다. 사람의 크기,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캐퍼시티, 즉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보여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다시 말해 평산 책방지기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문재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해 보입니다. 대통령직에 있을 때 비하면 얼굴도 훨씬 더 편안해 보이고요. 비로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은 장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원칙을 지킨다는 것, 문재인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킨다는 게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때로는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잡다단한 정치 현실에서 원칙만을 필사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때로 자신과 주위를 힘들게 합니다. 문재인에게 있어 대통령이라는 직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은 크기와 무게감에서 모두 과분했습니다. 대통령직이 문재인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분에 넘치는 직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퇴임사에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이 무거운 짐이 어떤 의미인지 이건 평산으로 귀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든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가 보는 문재인 그릇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쫓습니다. 그리고 일단 권력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고 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결핍을 느낍니다.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결핍 또한 커집니다. 문재인도 취임사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다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권력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재선하려고 하고 삼선하려고 합니다. 한 번 잡은 권력은 거듭거듭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 못한 일,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 목마름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해요. 나아가서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5년 동안의 국정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전 대통령의 경륜으로 나라를 위해 어떻게 공헌하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 대통령으로서 포부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의 그릇입니다. 문재인은 도대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지지자들한테 어떻게든 좋은 인상 남기고자 허허거리며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지지받는 것,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대통령이 해야 할 모든 일인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기획자 탁현민이 연출해서 보여주는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는 게 유일한 낙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몇 번 현장에서 마주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영락없이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 모습, 그거였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문재인입니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찬양 영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 일을 하면 치유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이죠. 솔직한 고백이었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을 수행하기보다는 농사일을 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책방 카페 하면서 커피 팔고 하는 게 썩 어울리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으로 도움을 청한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문재인은 그 요청을 번번이다 거절했습니다. 그냥 변호사로 살고 싶다는 거였지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입니다. 노무현은 문재인한테 지자체장 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노무현은 문재인의 부산시장 출마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문재인은 이 같은 노무현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염동연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때 문재인은 단순히 거절을 하는 차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정치에 관심 없다. 변호사하게 좀 놔둬라. 노무현이 대통령 돼도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할 거다. 이게 문재인이 그때 했다는 말들입니다. 실제로 문재인이 노무현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도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새를 한창 모아야 하고 새를 한창 모아가야 했던 피 튀기는 경선전에서 문재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노무현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다들 이인재가 대선 후보라고 여기는 이인재 대소론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근데 그 치열했던 경선전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이 요청한 도움에 전혀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노무현의 도움 요청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총선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린당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사퇴하고 총선에서 띄워줄 것을 바랐습니다.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켜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이때 어떻게 했느냐? 사직서를 내고 건강을 이유로 네팔 트레킹을 떠나버립니다. 이후에도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출마 요청을 번번이 거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문재인이 노무현이 죽자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노무현 동정론 그리고 586 정치인들의 붙지구임을 등에 업고 문재인은 정치에 비로소 입문합니다. 문재인이 쓴 운명이라는 책을 가리켜서 문재인의 노무현 이용기라고까지 혹평을 하는 것도 다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 드립니다. 586 정치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문재인 정권은 586 정치인들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과의 관계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문재인 개인에 대한 인상비평에 가까운 인물평, 이거인 만큼 586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다음 이야기 주제는 586과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평생 천직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매우 평화해 보여요. 앞으로도 평산 책방지기로 커피 파는 농부로 정치에서는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은 일생을 평화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